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방송을 여러분께서 대기하고 계시다가요, 많이 실패하셨을 거예요. 저도 참 실패를 많이 했는데 이게 방송국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영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 뒤늦게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송이 넘어가지를 않는 것도 같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이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는 것 같으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송이 여러분들 이제 방송이 나오시죠? 좀 뒤늦게 방송이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 차례 한 대차례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유튜브 이 본사하고 무슨 와이파이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방송이 그 실시간 스트리밍이 잘 안 돼가지고 뒤늦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제 방송을 대기하고 계시다가 일본 나오니까 이제 저도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영 방송이 실시간 스트리밍이 안 돼가지고 저도 뭐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안 돼서 여러 번 제가 출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고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요. 잘 들린다고 그러네요. 화면도 잘 나오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이 어떤 기술적으로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서 유튜브 여기 이제 코리아 측에 좀 제가 문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서설 좀 제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잼버리 대회 때문에 이제 올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뭐 다 아시는데, 지금 그동안에 안 알려져 있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1171억 원만 이번 행사 때문에 배정이 된 거, 그리고 이제 특별 교부세까지 합치면은 1,402억 정도가 지급이 된 거,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작년에 말이죠, 김관영 지사의 특별 이 요청을 받고 즉석에서 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줬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뭐 안 됐다? 지금 이미 배정된 1171억 원도 어마어마하긴데 윤 대통령이 60억을 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이 행안부에서 별도로 또 돈을 주고 이래가지고요. 총 얼마가 들었느냐? 1,402억으로 알려졌는데요. 1,561억 원이나 꿀꺽 다 해먹었어요. 이거 반드시 특별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재명이가 휴가에서 돌아왔는데 이거 아직도 이재명과 이 민주당은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노인표도 날아가고 중도층표도 날아가고 무당층도 나가고 오로지 남는 것은 개딸만 남았다. 자, 이 얘기는요, 물론 우리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절대 과반 이상을 이겨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가지고는 우리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기본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민주당의 이 안일한 이 전국 대응 의식과 인식, 그리고 이제 이 전략에 대해서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봉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김은경의 노인 폄하 발언, 그리고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요게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나 봤더니요, 어젯밤에 심야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하 언론의 3대 리스크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이재명이가 휴가 다녀와서 딱 부러지게 민심을 반영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 꼼수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이 이제는 뭐 미웁다는 생각도 이제 안 들고요. 그냥 이런 사람은 그냥 버려버려야 될 것 같아요. 버려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버리셔야 됩니다.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아주 초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미 경찰청장이요, 이번 이제 이 흉기 살해 사건, 그리고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등 테러 위협이 매일같이 다반사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물리력을 써라, 총기 테이저건 그냥 쏴라, 이렇게 됐는데 경찰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나 많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허라는 데 했다가 나중에 소송 걸리면 우리만 손해야,
이 분위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다시 한번 이런 초강경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죄송하지만요, 한 가지만 이제 광고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이미 몇 차례 광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극비리에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지금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이 내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생방송으로 모금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자유 그리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된 어린아이들 돕는데 많이 참여 동참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 것이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평화도 되찾아줘야 되겠고 재건사업도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러한 이중적 지금 미션을 우리도 갖고 있다. 예, 그런 점에서 Pray for Ukraine에서요, 내일 아침 7시부터 극동방송 특별 방송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의 실천으로 영혼 구원까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로 느낌이 많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이 전북지사에 대해서 6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그야말로 현장에서 말이죠. 역시 이런 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2022년도에 이제 첫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도지사들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김관현 지사가 당선이 됐어요. 당선되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7월 8일 날 이 시도지사들, 민선 8기 시도지사들을 대통령실로 초대를 해서 만찬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김관현 지사가 아이고 이거 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특별 교부세가 좀 필요합니다. 이래서 건의를 하고 60억 원을 좀 특별 교부세 이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 자리에서 직접 지금 이제 시도지사들 이 만찬 자리에서 말이죠. 60억을 단 한 푼도 깎지 말고 전부 다 지원해줘라. 이렇게 행안부 장관한테 각별히 지시했다. 이 내용이 오늘 이제 도하 언론에 이런 비화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별도로 행안부 장관한테 한 푼도 깎지 말라는 것까지 강조했어요. 이래서 60억 원을 도와줬고요. 그리고 지난 3일 날 행안부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또 추가로 지원했고, 그리고 4일 날에는요, 윤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했지 않습니까? 냉장, 냉동 탑차를 공급해줘라. 그리고 의료물자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급식도 개선하라.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예비비가 69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무회에서 다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총 1171억 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561억 원이나 이 지원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요. 이제 화면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앞방송에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171억 원이 본래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예비비하고 특별교부세가 빠져 있어요. 이 예비비하고 특별교부세가 231억 원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요거를 추가시키면 1,402억 1,500만 원이 총 이번 행사 때문에 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원 60억 그리고 또 30억 플러스 69억 요거를 다 합치면은 추가적으로 요번에 들어간 게 159억이에요. 이걸 합치면 1,561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예. 그래서 1,171억 원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 구조를 보면은 조직의 운영비로 740억, 기반시설 조성비가 235억 4,200만 원, 야영장 조성비가 129억 3,600만 원, 그 다음에 직소청 활동장 조성이 36억 3,700만 원, 대집회장 조성이 30억,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바로 뭐냐?
여기에 말이죠. 주로 인건비는 많이 집행이 됐는데 이런 시설 관련 이런 이 비용이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안 갈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그 책임 규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과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번 문제는 워낙 많으니까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는 나중 문제고 일단 12일까지 성공적으로 행사를 잔치를 좀 끝내자. 예, 뭐 옳은 방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 제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문제가 어마어마한데 이 문제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 때 나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느냐? 윤석열 정부도 또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권을 따지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워낙 큰 나라가 되다 보니까 거대한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이런 기회가 많아요. 지금 제가 보도를 못 해드리고 있는데 세계 청년 가톨릭 이 총회가 27년도에 한국에서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요 행사도 어마어마한 이번 잼버리 행사가 지금 4만 5천 명, 5만 명인데요. 세계 청년 가톨릭 이 대회는요, 무려 한 70만, 80만에서 100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에 우리가 주최하게 되는 이런 국제 행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문제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재명이가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휴가를 핑계대가지고 그동안에 잠수를 아주 깊이 탔어요. 이재명이가. 이 자막도 이제 여러분들 자막 잘 보이시죠? 예. 휴가 핑계로 잠수 탔던 이재명이가 드디어 오늘 나타났습니다. 자, 나타났으면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오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이 한참 폭염에 말이죠. 분노에 찼습니까? 그러면은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치는 국민이 편안하도록 하는 게 정치의 기본 출발점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정치는 우리 정치학 공부할 때 보면 정치가 뭐냐? 요거 정의가 말이죠. 학자에 따라서 수십 개가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게 정치의 출발인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갈등 조정의 이 기술과 예술이 정치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국민이 편안하게 한다는 얘기는 국민의 희망사항도 해결해 줘야 되지만 국민의 불만사항도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근데 이재명이는 이런 인간 참 논평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본인 리스크부터 시작해갖고 돈봉투, 그 다음에 김은경 이런 사건이 지금 완전히 한꺼번에 다 폭발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얘기해야 되고 제 일생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방탄을 치면서 버텨왔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당직 사퇴는 그만두고라도 당대표 사퇴는 그만두고라도 속 시원하게 돈봉투 사건 본인의 지금 이 구속영장 곧 오잖아요. 8월 15일 넘으면 이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김은경의 문제에 관해서 속 시원한 민심, 분노의 지점에 딱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 김은경이를 이렇게 신중치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은경의 노인 비하 발언은 유감인데 사생활은 개인사 아니냐.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다. 이러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지금의 김은경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재명이에요. 이런 인간이 말이죠. 이 거대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인간을 갖다가 지금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 민주당 의원들 전부 내년에 싹 다 물갈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봉투와 문제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은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해달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소설이야? 이러다가 안 통하니까, 신작 소설 내놨네? 소설, 그 다음에는 신작 소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기 대장동 사건 때. 근데 이제 소설이라는 말은 싹 들어갔어요. 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의 수위가 이거는 정말 열불이 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증거로 말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 이재명이는 그래도 저보다 유식해요. 저는 변호사 자격이 없잖아요. 이재명이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증거로 말하라? 아니, 판사가 얘기했잖아요.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윤관석이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어. 그래서 이미 증거가 다 나왔고. 그리고 이성만이는 이 영장을 기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가 이미 보니까 구속영장에 다 나와 있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증거로 수사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한 사람은 영장을 발부하고 한 사람은 영장을 기각하고 이렇게 됐는데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진실 규명해달라? 진실 이미 99%가 규명이 됐고 나머지 1, 2%를 구속기간 안에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론전을 선동질을 하고 있는 이 그 꼼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혹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에 지켜보는 중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재명이 지는 그러면은 사실 인정했습니까? 이재명이 본인 지도 맨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그 법제화돼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ABC 공식이에요. 이게 검찰 수사에 전부 정치 탄압 수사, 왜곡 수사, 검언 유착. 예, 나는 그런 사실이 없어. 이거 송영길까지 다 똑같은 인간들이잖아요. 김남국에 이르기까지. 예, 이건 지한테 배운 거예요. 어디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또 이제 혁신위원장 이게 이제 이 김은경 이 노인 폄하 발언 이거 뭐라고 그러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거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잘라버려야죠. 김은경이 사표 수리 바로 해야죠. 사표 수리도 안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해? 이거 국민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울분을 피를 토하고 있어요. 피를 토하고. 예.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책임론과 김 위원장 사퇴, 노인의 방문 의사. 지금 노인의 방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몇 차례 가서 방문한 걸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망신당할까 봐서 무서워서 못 가는 측면도 있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거짓말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이거 노인회에서 아예 오지 말아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금 노인회를 갖고 놀지 않습니까? 이러놓고서 노인회한테 노인회에 사과했다? 그게 사과한 겁니까?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 김호일 노인 회장이 뺨다고 사진뺨이라도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이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더 열을 받을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노인 피하 발언 최고위원회 끝나온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했는데, 이 노인 폄하 논란과 가족사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요렇게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상처받았을 분들이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요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인데요. 자, 김 위원장 바꿀 거냐? 노인의 사과 방문할 거냐? 요런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만 뭐라고 하느냐? 이거 개인사다.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개인사다. 제가 이미 논평을 해드렸잖아요. 박광훈이가 개인사라고 그랬잖아요. 왜? 당이 휘발리고 싶지 않아. 발언하면 발언할수록 자기네가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개딸들 입장에서는 야 노인의 뭐라고 자꾸 사과해. 이미 이해식이가 그렇잖아요. 아니 사진 뺨다고 때린 거 이거 노인들을 이거 여성들을 무시하는 거야. 아니 왜 노인의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여성을 꺼내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노인 프레임에서 지금 여성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싹 말을 안 하고 가지도 않는 이게 개인사라고 선을 긋는 이 민주당의 꼼수하고 치졸한 대응. 이거 반드시 내년에 전부 다 날려야 된다. 요거를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전부 다 부인하고 있다. 아니, 다 부인하죠. 부인하고 있어 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됐는데 녹취록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 예. 그 다음에 박용수, 그 다음에 또 이 수행비서, 일정비서, 이것들 전부 압수수색했고, 박용수 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구속돼서 재판으로 넘어갔다.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받은 그 일정표들, 그 다음에 동선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윤관석이하고 이성만이가 또 얘기 진술도 하고 거의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 대여섯 가지의 빼도 박도 못하는, 예, 이러한 스모킹 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요, 일제히 부인하는 것은 뭐냐?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제 3심 대법원까지 가야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는 전부 부인해가지고 이거 검찰의 압박, 검찰 독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 탄압받는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개딸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치를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엄격한 즉 증거를 가진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고 가려고 프레임
바꾸려고 전부 부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 말씀이 틀린가. 예. 그리고 19명, 2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 하나는 이실직고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요. 양심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면은 오늘 별도로 공개된 5명 명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고위 검찰 관료 중에 하나가 이제 김혜재가 있는데 저는 김혜재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소병철이도 이 고위 간부인데 저는 소병철은 그래도 좀 아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할 것 같지가 않다 했는데 제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또 모르죠. 왜냐하면 9명인데 현재로서 5명만 나와 있어요. 5명. 김회재 이 사람이 이제 검사장 출신의 김회재. 그다음에 김승남. 그다음에 김윤덕. 예, 김윤덕. 김윤덕이가 지금 올림픽 이 배터리 이 잼버리 조직위원장인데 지금 이 두문 불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빈. 그다음에 그 유명한 누가 또 들어가 있느냐? 김남구이가 거기에 딱 끼어 있어요. 김남구이가 빠질 리가 없지요. 김남구이가 이게 아니 코인 가지고 돈에 눈이 머는 사람인데 여기에 빠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송영길이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전부 친명들일 거 아니에요. 친명의 맨 앞에 두세 번째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남국이잖아요. 이게 빠질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김회재, 김승남, 김윤덕, 이용빈, 김남구 요 5명이 지금 이 명단이 폭로가 됐고 하나같이 전부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승남은요. 당시 전대 선관위원을 맡아서 특정 캠프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전대와 관련해서 어떤 금품 제공도 받은 사실이 없다. 김윤덕 한마디로 코미디다. 나는 당시 홍영표 후보를 도왔는데 말이 안 된다. 김혜재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떠들던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에도 나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리고 이용빈과 김남국은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요. 이미 10명은 누구냐? 10명 다시 뭐 여러분들 기억 다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김용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이성만, 임종성, 전용기, 허종식, 황운하 이런 사람들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조리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싹 다 부인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거 그냥 법정 최고형을 받아가지고 이 안타깝게 이게 1심 최종심까지 가가지고 내년 4월에 아예 피선거권이 박탈돼야 되는데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나.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흉악범이 한 52명을 잡아들였다. 이게 경찰에서 어마어마하게 잡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흉악범들을 보니까 이 장난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고 기존의 정신병 질환으로 있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다 걸려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흉악범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또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경찰청장이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물리력은요. 총기하고 테이저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선 분위기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문재인 때 다 당해보지 않았느냐. 나중에 소송에 시험하려면 정부가 도와주냐? 안 도와준다.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얘기도 안 듣는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는 정당 방위를 적극적으로 형법과 판례에 나온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하라. 예.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이제 발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 방위, 그 다음에는 정당 행위, 이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 예. 그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우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 방위, 그리고 정당 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 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선 경찰관들, 물론 이제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국 경찰을 보십시오. 미국 경찰은 가차없는 공권력 행사를 합니다. 총 갖다 쏘아버리잖아요. 왜?
면책권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장이 되는 게 미국 경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나치게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은 노조한테 꼼짝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경찰관들 왜 노조한테 꼼짝 못하니까 데모하는 사람들 대부분 잡히면 노조 관련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공권력을 활용해 가지고 시위 집회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사실상 문재인이가 막은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 부분에서도 범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이거는 윤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경찰관들의 이 면책 범위를 대대적으로 높여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강조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염려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 말이죠. 이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말이죠. 이러한 이 흉악범들, 흉기, 이 난동범들, 이거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이 흉악범들, 경찰에 지금 요즘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깔끔하게 시작을 못해서 조금 유감스러운데요. 하여튼 저도 계속해서 기술적인 점검을 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인데요. 몇 년 만에 처음에 이렇게 제가 3번씩이나 했는데, 깔끔하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